임신했어. 그녀의 속삭임은 너무도 가볍게 흘렀지만 준호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려왔다. 공기조차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 한마디가 집 안전체에 메아리쳤다. 분명 축하해야 할 일이었지만 묘하게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피부 아래로 서서히 파고들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 남자의 일상에 난입한 단 하나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수년간 이어져 온 결혼이라는 무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다. 사람들이 웃으며 건네던 축하와 격려의 말들 속에서 그가 마주했던 건 배신과 거짓의 실체였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가장 믿었던 관계, 가장 소중했던 일상이 하나씩 조용히 부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마당 한가운데에서 그는 선언했다. 혹시 더 궁금한 분들은 법원에서 만납시다. 차분했지만 결연했던 목소리, 그 속에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는 냉정한 단절이 담겨 있었다. 그를 바라보는 아내의 얼굴엔 충격과 절망이 얽혀 있었고 옆에 선 남자는 말없이 눈을 피했다. 누가 누구를 속였고 누가 누구를 이용했으며 누가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냈는가.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의 파탄이 아니다. 이는 누군가의 전부였던 삶이 무너지는 순간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무너짐의 시작을 이야기하려 한다. 강준호는 깊은 밤 한 달 만에 출장에서 겨우 돌아왔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그래도 발걸음이 집 앞 현관에 닿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풀렸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리며 박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한층 더 환한 미소를 지었다. 늘 단정하고 차분했던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빛나 보였다. 마치 안색에 생기가 돌아 다른 사람처럼 활기가 느껴졌다. 조금 들뜬 듯한 눈빛,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기운이 함께 번져 있었다. 준호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피곤함 탓으로 돌렸다. 출장을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 눈앞의 풍경이 잠시 낯설게 보이는 일쯤은 있을 수 있는 법이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준호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수줍은 듯 웃는 얼굴, 그러나 그 미소 안쪽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어른거렸다. 마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그 눈동자 속에 숨어 있었다. 임신했어. 그녀의 속삭임은 너무도 가볍게 흘렀지만 준호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려왔다. 순간 그는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공기조차 멈춘 것처럼 그 한마디가 집 안가득 메아리쳐 울렸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해졌다. 분명 기쁜 소식일 텐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준호는 애써 표정을 가다듬고 그녀를 안았다. 잘 됐네, 지연아.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연이 곧 덧붙인 말은 그의 심장을 더 세게 짓눌렀다. 우리 쌍둥이래, 쌍둥이. 그 두 글자가 준호의 귀에 박히는 순간 한층 더 큰 무게가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억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텅 빈 듯 허전했다. 지연은 의사 상담 내용, 출산 예정일, 육아 계획 등 줄줄이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준호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공허하게만 울렸다. 기뻐해야 할 순간임을 알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포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때 지연이 화제를 바꿨다. 아, 그리고 아이 태명은 가족끼리 정하는 자리를 가져야겠지. 요즘 가까운 친척끼리 모여서 소박하게 축하도 하고 다 같이 따뜻하게 식사도 하잖아.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오랜만에 소녀처럼 들떠 있었다.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짧게 대답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목소리에는 지친 기운이 묻어 있었지만 애써 감추려 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6살 난 아들 민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엄마, 모임하는 거야? 진짜? 아이의 목소리는 순수했고 두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가볍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언젠가부터 너무 닮지 않은 얼굴선,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는 다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하나둘 떠올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민우의 순수한 눈빛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뿌리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민우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장난감을 이리저리 옮기며 신나게 떠들어댔고 아빠에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랑처럼 늘어놓았다. 민우의 웃음소리는 천진했지만 그 소리가 준호의 마음속까지 스며들지는 못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미소도 지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다. 혼란과 불안이 끊임없이 솟구쳤다.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더 이상은 그럴 수 없었다. 지연이 전한 임신 소식, 그것도 쌍둥이라는 사실은 그동안 스스로 부정해왔던 불안감을 결정적으로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준호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그는 아내의 일상을 추적해왔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자잘한 단서들은 그가 믿어왔던 결혼 생활의 토대를 서서히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쌍둥이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박히자 더 이상 진실에서 눈을 돌릴 수 없었다. 그들의 가족은 갈림길에 서 있었다. 누구도 모르게, 그러나 준호 혼자만은 분명히 그 길 앞에 홀로 서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공항으로 향했다. 또 다른 출장을 준비하면서 출장은 그의 직업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이었고 오랫동안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공항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집을 떠나는 것이 더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비행기에 몸을 싣자 준호는 곧장 낯익은 공기에 휩싸였다. 길고 지루한 비행, 호텔방 특유의 탁한 공기, 그리고 아침 안개에 가려진 낯선 도시 풍경. 수년간 익숙했던 출장의 리듬이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전혀 따라주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지연을 전적으로 믿었고 그들의 결혼이 사랑과 신뢰 위에 굳건히 서 있다고 확신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민우의 엄마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비행기 좌석에 몸을 기댄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았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몇 달 전부터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그를 잠식해온 불길한 예감이 있었다. 그는 지연을 사랑했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머릿속에는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떠올랐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작은 단서들이 지금은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준호는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다 이내 천천히 특정 폴더를 클릭했다. 그곳은 업무 파일이 모여있는 폴더가 아니었다. 그조차도 오랫동안 열어보기를 두려워했던 일종의 금단의 기록. 거기에는 몇 달간 모아온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집 안 CCTV 기록, 아내의 휴대폰 백업에서 확인한 메시지 일부, 그리고 지연과 누군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자료들을 들여다봤지만 볼 때마다 가슴속이 뒤틀렸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화면을 넘길수록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절망감만 커졌다. 억누르려 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결국 그는 노트북을 덮고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배신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한동안 호흡조차 가다듬기 힘들었다. 그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얼굴. 김도현. 옆집에 사는 남자. 지난 여름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차량 정리를 도와주던 이후 늘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농담을 던지고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던 사람. 그렇게 선해 보였던 사람이 정말로 선할까? 그런 사람이 정말 아무런 비밀도 없이 살고 있을까? 입안이 텁텁해졌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아니, 애초에 우리가 보고 믿는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가면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은 준호를 한순간도 편히 두지 않았다. 결국 그는 하나의 진실에 다다랐다. 피할 수 없는 결론.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준호는 현실에서 점점 멀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이제 곧 다가올 날을 알고 있었다. 준비해야만 했다. 지연이 그토록 기대하고 있는 가족 축하 자리.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몇 달 후면 그날이 온다고 지연은 말했다. 쌍둥이를 기다리며
준비한 가족 축하 자리,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모두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특별한 날이 될 거라며 그녀는 눈을 빛냈다. 하지만 준호가 창밖에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떠올린 건 풍선도 색색의 종이 조각도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심뿐이었다. 이미 균열이 간 이 결혼 생활,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준호는 그 허울을 벗겨내고 싶었다. 더는 거짓된 삶 속에서 자신을 속이며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준호는 시간을 기다렸다. 모든 것을 정리할 기회가 필요했다. 성급하게 움직였다간 단순히 평온만 잃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잃을 수도 있었다. 불안한 기다림. 그날 이후 준호는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6살 된 아들 민우마저도. 민우는 아직 너무 어렸다. 맑은 눈동자에 세상의 복잡한 진실을 알 길이 없었다. 준호는 아이가 원치 않는 폭풍 속에 휘말리는 걸 막아야 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침묵을 선택했다. 의심을 품은 채 차분히 준비하며 자신이 걸어갈 길을 닦아나갔다. 언젠가 올 날을 위해서.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며칠이 몇 달처럼 느껴졌다. 분노와 인내 그리고 치밀한 준비가 뒤섞인 나날. 지연은 임신에 온 마음을 쏟았다. 쌍둥이를 맞이하기 위해 작은 옷을 고르고 아기 침대를 정성스레 꾸몄다. 그녀는 파티 이야기를 꺼내며 설레는 듯 웃었고 그런 눈빛 속에선 준호의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몰랐다. 준호의 따뜻하던 시선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이유가 이제는 업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은 가정을 떠날 날을 위한 것이라는 걸. 보이지 않는 준비.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의 역할을 연기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비밀리에 변호사를 만나 재산을 정리했고 도시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다. 주변 누구도 모르게 혼자만의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민우에 관한 문제를 조심스럽게 조사했다. 그 과정은 밤마다 그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그날이 왔다. 마침내 가족 축하의 날이 찾아왔다. 마당은 알록달록한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풍성하게 놓였고 입구에는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잔을 부딪히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녔다. 분위기는 화려하고 따뜻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우가 아빠 손을 붙잡고 말했다. 아빠, 오늘 풍선 터뜨리면 파란색일까, 분홍색일까? 아이의 눈동자는 호기심과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다. 준호는 애써 미소 지었다. 곧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의 웃음은 금세 굳어졌다. 낯선 시선. 준호는 옷장에서 오래전 입었던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다정한 남편도 평범한 가장도 아니었다. 정장이 몸에 맞듯 눈빛도 차갑게 변해 있었다.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던 그의 시선은 어느새 김도연에게 닿았다. 도연은 음료 테이블 옆에서 이웃과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자연스럽고 친근한 모습. 그러나 준호의 가슴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꿈틀거렸다. 그 순간 도연도 준호를 발견했다.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늘 준호는 그 미소를 돌려줄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연기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무대 위의 순간 지연은 단상에 올라섰다. 오늘의 주인공답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바라봤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가족은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쌍둥이의 출산을 앞두고 이렇게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웃으며 다음 순간을 기대했다. 무대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풍선이 매달려 있었다. 그 안에 푸른색일지 분홍색일지 알 수 없는 색종이가 가득 담겨 있었다. 지연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그러나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 쌓아온 감정의 무게가 한순간에 몰려왔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준호는 손을 들어 올렸다. 마당의 소란이 가라앉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오늘 본격적인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춘 순간 사람들의 호흡까지 멎은 듯 고요가 흘렀다. 준호는 지연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내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 남편의 깜짝 선물이라면 기분 좋을 일이었다. 지연은 그렇게 생각했다.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그녀는 한 손에 작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예쁘게 묶인 리본, 밝은 색의 포장지. 그 모든 것이 그의 차가운 눈빛과 대조되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하며 지켜보았다. 진실의 상자. 지연은 천천히 리본을 풀었다. 포장지가 벗겨질수록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설렘이 아닌 두려움이었다. 상자 안에는 2개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서류는 두툼했고 법적 문서였다. 맨 위에는 선명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혼 서류. 순간 지연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손에 들린 종이가 불에 데인 듯 뜨겁게 느껴졌다. 두 번째 서류는 더 얇았지만 충격은 훨씬 더 컸다. 맨 위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글씨, 그리고 바로 아래 굵은 글씨로 적힌 두 이름, 강준호, 강민우.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문서와 그녀의 표정을 오갔다. 퍼져가는 혼란.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마치 불길이 번지듯 혼란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설마. 말도 안 돼. 잔을 들던 손님 몇 명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잔 속의 술이 바닥에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준호의 목소리. 그때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여기 서 있어야 할 사람은 나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한순간 웃음소리도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도 사라졌다. 쌍둥이? 이 파티, 이건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는 천천히 한쪽을 가리켰다. 드러난 그림자, 모두의 시선이 따라갔다. 그 끝에는 구석에서 어색하게 서 있던 김도현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술잔이 들려 있었다.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이 풍선을 터뜨려야 할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죠. 곳곳에서 놀란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도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그 옆에 있던 그의 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손에 쥔 잔을 부러질듯 움켜쥐었다. 지연의 붕괴. 지연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준호 씨, 이건 대체 뭐야?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몇 개월 동안 쌓아온 결심이 그의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지연아. 그는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넌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내가 살아온 이중적인 삶, 내가 내게 속여온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문서를 가리켰다. 어떻게 알게 됐냐고? 답은 거기 있잖아. 흑백으로 선명하게. 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민우와 나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 무너지는 파티. 사람들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 눈만 굴리고 있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충격을 감추지 못한 얼굴. 그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갔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배신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지연은 손에 들린 서류를 꾹 움켜쥐었지만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앞이 어지럽고 호흡이 가빠졌다. 이 순간 그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차가운 결말의 서마.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냉기는 모두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래, 지연아. 내가 계획한 대로 계속 진행하지 그래? 그는 마당 한가운데 매달린 검은색 풍선을 가리켰다.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 오늘의 대단한 공개를 말이야. 모두의 시선이 풍선으로 향했다. 순간 긴장된 공기가 마당을 짓눌렀다. 지연은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울음을 억누르려 했지만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풍선은 여전히 매달려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아직 터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터져버린 듯했다. 그 사이 준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삶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다. 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 성실한 아내는 그동안 그는 지연을 흘끗 쳐다보았다.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있었지. 준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충격에 빠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집에 설치된 CCTV 기록을 다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굳이 그런 사적인 장면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문서와 기록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순간 마당 여기저기서 놀라움의 찬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충격에 질린 얼굴들. 누군가는 말조차 잇지 못한 채 얼어붙었고 지연의 친구들은 입을 틀어막으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지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이 뒤섞인 채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정면에서 지연을 응시했다. 그녀는 마치 도망칠 곳을 찾는 사람처럼 작아졌다. 무엇보다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든 건 이 모든 일이 결국 내가 절대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까지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다. 난 민우와 관련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을 무겁게 울렸다. 순간 주변은 정적에 잠겼다.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듯했다. 결과는 준호는 또렷하게 말을 이었다. 민우는 내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머리가 세차게 흔들렸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채 그녀는 비틀거리듯 외쳤다. 아니야, 준호 씨. 아니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민우는 당신 아들이야. 그리고 이 아이들도 당신 아이야.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단단한 확신은커녕 죄책감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난 음성이었다. 준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 난 민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 지연아. 아마 김도연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있어. 그는 고개를 들어 마당 한쪽을 가리켰다. 이 쌍둥이들의 아버지는 김도연이라는 거야. 정적. 그리고 다시 한번 온 마당이 얼어붙었다. 준호의 말이 마치 돌처럼 가라앉았다. 그 충격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현실이 되는 데에는 단 몇 초면 충분했다.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얼어붙은 채 말을 잃고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던 그의 아내 지연 역시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평소에 차분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 경직된 채 준호를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눈앞에서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사람처럼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준호는 그런 시선을 담담히 받아냈다. 짧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무심한 손짓이었다. 혹시 더 궁금한 분들은 그는 숨을 고르고 또렷이 말했다. 법원에서 만납시다. 목소리는 잔잔했다. 그러나 그 잔잔함 속에는 더는 머무를 이유도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결연한 결단이 서려 있었다. 난 이제 떠날 거야. 거짓과 배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한마디가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귓가를 때렸다. 순간 군중 속에서 낮은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침묵하지도 않았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인 채 어깨를 부르르 떨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이는 혀를 찼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아니라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단단히 쥐고 있던 서류를 내던질 듯 쳐들었다. 두 눈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준호 씨. 그녀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앞으로 나아왔다.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눈물범벅 얼굴로
그의 앞에 섰다. 난 당신 아내야. 난 절대 그런 짓 안 했어. 정말이야.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오해야.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마치 그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오해가 풀릴 거라 믿는 듯한 절박한 제스처였다. 제발 제발 날 믿어줘. 그러나 준호는 그녀를 향해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묵묵히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뒤를 돌아볼 이유가, 그리고 돌아봐야 할 사람도 더는 없었다. 그 순간 또 다른 인물이 앞으로 뛰쳐나왔다. 김도현.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준호 앞을 막아섰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돼 있었다. 준호, 잠깐만.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도현은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안 돼. 우리 그냥 끝낼 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다. 그러나 준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도현의 손이 닿기도 전에 몸을 가볍게 틀어 피했다. 동시에 그의 발을 살짝 건드리자 도현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땅바닥에 쓰러진 도현을 내려다보며 준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넌 내 이웃도 내 친구도 아니야.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관계를, 모든 인연을 끊는 말이었다. 넌 지연과 똑같은 배신자일 뿐이야. 그리고 더 이상 내게 할 말도 없어. 그 말과 함께 준호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등을 돌렸다. 사람들이 마치 바람에 밀리듯 길을 비켰고 그 사이로 준호는 천천히 차로 걸어갔다. 운전석에 앉아 문을 닫기 전 그는 한 번 마지막으로 마당을 바라보았다. 충격과 혼란에 빠진 사람들, 땅에 주저앉은 지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린 도현. 그 모든 모습을 가슴에 깊이 새긴 그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차는 숨죽인 마당을 지나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과거를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향하는 곳이 어딘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큼은 알고 있었다. 준호 자신. 이제 그는 드디어 거짓 없는 자신의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몇 달 후,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히 진행되었다. 준호는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다. 그의 재산은 이미 철저하게 분리되었고 법률 자문을 통해 지연이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었다. 그 어떤 계좌도 부동산도 주식도 지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드디어 법정에 들어서는 날, 준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가 법정에 제출한 자료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녹화된 영상들. 그 화면 속엔 지연과 도연의 얼굴이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 은밀한 속삭임, 그리고 몸을 기대는 모습들. 어떤 장면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었고, 어떤 장면은 너무도 익숙한 공간에서 이루어졌기에 배신감이 더욱 짙게 느껴졌다. 판사는 영상을 보는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들어보지 못했고 의자 위에서 불안하게 몸을 꼬았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쌍둥이가 태어난 후 실시된 유전자 검사 결과. 그것은 모든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쌍둥이 둘 다 준호의 아이가 아니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우, 준호가 6살 때부터 아들로 키워온 그 아이조차 그의 친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차가운 승리감과 함께 마음 한켠에 쓰디쓴 감정이 서서히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는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아주 오랜 시간 버려졌던 진실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조용히 법정을 걸어 나왔다. 그의 등 뒤로 지난 6년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져갔다. 앞으로 펼쳐질 삶엔 더 이상 거짓이 없을 것이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지연과 도연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철저히 속여왔는지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의 거짓말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공들여 쌓아 올린 사기였고 그 사기의 끝에 서 있던 준호는 마침내 진실을 마주한 것이었다. 김도연 역시 법정에 서야 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같았다.
오랜 시간 감춰온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더 큰 파멸이었다. 그의 아내는 머뭇거림 하나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의 손에는 준호가 직접 넘겨준 증거들이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 고통의 총합이 담긴 증거들. 그 증거들은 법정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했고 그녀는 재판에서 거의 모든 재산을 가져갔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확실히 받아냈다. 한때 마당에서 준호와 나란히 서서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던 그 남자. 이웃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던 친구. 이제 그는 새 아이의 양육비에 허덕이며 무너진 신뢰와 책임이라는 짐을 홀로 짊어져야 했다. 지연과 도연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서로뿐이었다. 그러나 그 서로마저도 이제는 짐이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현실, 지켜줄 신뢰도, 의지할 기반도 없이 그들은 빚과 양육 책임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들, 화목한 가정, 사랑받는 부모, 부유한 일상.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조차 상처이자 족쇄가 되어버린 존재였다. 반면 준호에게 이번 결과는 단순한 승리 이상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되찾았다. 재산도 명예도 지켜냈고 무엇보다 자신이 짓밟혔다고 느꼈던 존엄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지연이 흘리는 눈물 속에서 진심이 아닌 위장을 보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불쌍한 여인인 척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행한 선택은 실수가 아니었다. 순간의 유혹이나 감정에 휩쓸린 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의도된 기만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이제 철저하게 되돌아갔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토록 무겁게 눌러왔던 불신과 상처, 자신을 짓눌렀던 의심들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이제 그는 과거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스스로를 철저히 준비시켰고 끝까지 싸웠으며 끝내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을 모두 견뎌낸 것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길목에서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투명한 하늘, 먹구름 하나 없는 풍경. 마치 앞으로 펼쳐질 그의 삶을 예고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시작을 생각했다. 어딘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는 작은 도시. 따뜻하고 조용한 해안가 마을.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해질녘엔 바다가 붉게 타오르는 곳. 그곳에서 그는 다시 자신의 삶을 짜맞춰 나갈 것이다. 지난 1년간 그를 갉아먹던 고통스러운 기억들. 잊고 싶었지만 잊히지 않던 말들. 그의 등을 등겼던 사람들의 얼굴. 그 모든 것을 파도 소리에 실어보내리라. 그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는 있으리라 믿었다. 더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기 위해, 더는 누구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준호가 바랐던 것은 거창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저 평온, 거짓 없이 웃을 수 있는 하루, 조용한 저녁, 온전한 잠. 그는 이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다. 세상의 거짓과 배신을 다 지나온 끝에서 그는 드디어 깨달았다.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승리는 오로지 그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